남자에게 대접을 받는 여자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시나요? 개처럼 다룹니다. 인간만도 못하는 존재를 생각을 한다거나 주인 말만 따라야 하는 그런 동물로 여기자는 말이 아닙니다. 개가 가진 특성을 남자에게 대입을 해서 적용을 해보면 여자분들이 훨씬 더 남자를 이해하기가 쉬워진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세라입니다. 제가 최근에 인스타 카드뉴스에 남자를 개처럼 다뤄야 되는 이유라고 글을 올렸는데 그게 반응이 생각보다 너무 좋았어서 영상으로 풀어봐도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이번에 카메라를 켜게 됐고요. 사실 제가 남자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은 영상을 다루긴 했지만 오늘은 그거에 약간 합축본, 남자의 성질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약간 짝짓기 해서 같이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자책에 꽤나 자세하게 적어놨거든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제가 지금 쌩얼이잖아요. 셀리맥스 시카 지우개 패드를 쓰면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제품을 받고 한 달 정도 썼어요. 한 통을 끝내고 지금 이게 두 번째 통인데 이거 쓰고 진짜 피부가 너무너무 탱글해졌어. 제가 이런 패드를 어느 상황에 쓰냐면 아침에 스킨케어를 다 완료를 하고 오후에 약속이 있을 때, 그때는 되게 애매하잖아요. 세수를 다시 하기도 귀찮고 그렇다고 크림을 덧바르고 거기다 화장을 하면 다 뜨니까 이런 패드로 얼굴을 결 정리를 해주는 편이란 말이죠. 실제로 메이크업 샵 갔을 때도 선생님들이 무조건 패드로 한번 얼굴 결 정리를 해주십니다. 그래야지 화장이 훨씬 잘 먹기 때문에. 영상에서도 항상 피부가 좋다, 어떻게 관리하는지 알려달라 이런 댓글이 많이 달리던데 이 패드 정말 너무너무 추천드리고요. 실제로 올리브영 패드 부문에서 1위를 2번이나 했다고 합니다. 진짜 에센스도 가득 머금고 있고 엠보면이랑 순면이 구분이 되어 있어서 엠보면으로는 닥토를 하고 순면으로는 이렇게 팩토를 하시면 된다. 절취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찢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코 나비존이랑 턱 부분에도 내가 패드를 붙이고 싶은데 이 패드를 찢어서 쓰기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근데 얘는 애초에 이렇게 잘라져 있으니까 너무 편하죠? 먼저 닥토를 해줄 건데요. 결 정리를 매끈매끈하게 해주면 각질이랑 피부결도 다 정리가 되죠. 특히 여름철은 베이스가 진짜 생명이란 말이야. 아침에 이걸로 가볍게 결 정리해주고 위에 세럼 선크림만 바르고 베이스 해주면 진짜 화장 찰떡. 저는 민감성 피부라서 뭐 잘못 올리면 완전 뒤집어지거든요. 그래서 다른 패드 쓰면서 얼굴에 울긋불긋 뭐가 올라온 적이 많았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민감성 저자극 테스트를 통과해서 그런지 너무 순하고 바르면서 전혀 문제됐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세안을 하고 묘하게 찝찝할 때도 이런 패드를 쓰거든요. 왜냐면 우리 피부가 뒤집어지는 게 다 노폐물, 피지 이런 것 때문이잖아요. 근데 얘는 저자극 각질 성분이 3가지나 들어있어가지고 패드 한 장으로도 다 얼굴 노폐물이 관리가 된다고 합니다. 이 순면 쪽으로 팩토를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크기가 진짜 넉넉하죠. 이번에 셀리맥스가 7월 프로모션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총 3가지 세트가 있는데 하나는 단품이라서 진짜 10,000원도 안 되는 가격. 가볍게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가성비 세트인데 이번에 셀리맥스가 9주년 이벤트를 기념해서 엄청난 혜택을 준비했다고 해요. 클렌징 폼 본품, 겔 마스크, 이 외에도 시트 마스크팩이랑 패드 열매입까지 다 증정품이라서 너무너무 좋은 혜택인 것 같아요. 패드를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4장씩 쓰다 보니까 진짜 금방 다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회에 진짜 쟁여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은 마스크팩 2+2. 요거는 제가 이따가 붙이면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말을 하면서 이 턱 쪽에 있는 게 잘 떨어져가지고 이걸 불가피하게 붙이고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즉각적인 보상. 개가 잘하면 어떻게 하나요? 잘했어, 예쁘다 하고 쓰다듬어주고 간식을 주고 산책을 나가고 이렇게 개가 좋아하는 활동들을 하잖아요.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가 뭔가 노력을 했어요. 여러분을 좋은 데에 데려갔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뭐 원하는 선물을 줬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럴 때 바로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삐져가지고 제대로 반응도 안 하다가 몇 시간 뒤에 아 사실 나 그거 고마웠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바로 보상을 해줘야 한다. 그래야지 남자의 뇌에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여자가 좋아하네 각인이 되거든요. 보상에 뭐가 있냐? 애교, 스킨십, 감사, 존중, 칭찬 이 정도가 있겠습니다. 이 5가지 중에서 상황에 맞게 적재적소 뽑아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보상도 어떻게 주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보상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계속 그 행동을 유도하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잘하지 않은 상황에서 보상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남자가 약간 거리를 두려고 해. 그때 여러분이 말로 그 상황을 무마시키려고 한다거나 스킨십을 통해서 뭔가 그 관계를 개선하려고 해요. 그럼 남자는 이렇게 생각하겠죠. 내가 별로 노력을 안 해도 스킨십을 하네? 그럼 내가 그렇게까지 노력을 할 필요가 없나? 이렇게 사고가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보상이라고 하는 거는 남자가 여러분에게 안정과 확신을 줬을 때 그거에 대한 보답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지 아무 때나 막 이렇게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여러분이 남자한테 칭찬을 갈긴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보상의 또 다른 조건은 남자가 여러분에게 해준 게 커질수록 여러분도 더
보상을 크게 해주셔라. 그래야지 남자가 여러분에게 더 해주려는 용의가 생기는 거고 여러분이 더 많은 걸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아요. 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안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런 영상을 찍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남자에게 공주 대접을 받길 원하니까, 괜히 헌신하다가 헌신작 되지 않길 바라니까, 그러니까 남자의 특성을 알려주는 거란 말이죠. 보상을 적재적소 잘 활용을 하셔라. 그리고 두 번째, 서열. 개들 사이에는 서열이 있죠. 무리 안에서 다 같이 평등하게 지내지 않습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들이 단순히 막 서열질을 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남자의 무의식 속에서는 항상 위계 관계가 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적여라는 말도 있죠. 여자들 사이에서도 이 여자가 내가 마음에 드는 남자를 뺏으려고 해. 그러면 얘를 어떻게든 족치려고 하는 걸 저도 압니다. 다만 그게 남자들이 생각하는 서열이랑 조금 결이 다르다는 건데요. 남정남이라는 말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애초에 내 위다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깨갱하고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얘가 내 아래 라고 생각을 하면은 무의식적으로 막대합니다. 여자가 무작정 헌신을 하면은 남자가 여자를 을로 본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이 헌신이라는 말을 조금 오해하실 수가 있어서 제가 짚고 넘어갈게요. 남자에게 기싸움을 걸거나 남자를 막대하거나 하찮은 존재를 여겨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남자가 여러분에게 존중을 표하지 않는 상황에서 내가 더 노력하면, 내가 조금 더 애쓰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마인드를 버리시라는 겁니다. 나를 가볍게 대하는 태도를 허용하지 않는 거, 기분 나쁜 농담을 웃어넘기지 않는 거. 얘는 자기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웃어넘기네? 자기 스스로를 별로 존중하지 않네? 그럼 나도 얘를 존중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1번에서 제가 말한 보상을 적재적소 잘 활용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남자가 여러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헌신을 했을 때는 여러분도 그에 맞게 보상을 돌려주시면 되는 거고, 남자가 그러지 않을 때, 여러분에게 노력을 하지 않을 때는 더 애쓰고 헌신하고 노력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집중하고 굳이 남자에게 에너지를 쓰면서 감정 한풀이를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연애는 좋아서 하는 거 아니냐, 좋은 남자는 애초에 그런 생각이 안 들게 한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많은 여자분들은 그걸 모르세요. 여러분이 지금 남자와 함께 지내면서 아무런 걱정 고민이 없다면 이 영상을 볼 이유가 없겠죠. 근데 제 영상을 보는 많은 분들은 남자와의 관계에서 이런 고민을 겪고 계세요. 나는 맨날 노력하는데 남자에게 돌아오는 건 없고, 나는 맨날 애쓰는데 남자는 내 말을 무시하고, 이런 구독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영상을 찍는 거고요. 제 책 리뷰만 봐도 그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패드가 좀 충분히 흡수가 된 것 같아가지고 마스크팩을 붙여줄 건데요. 제가 원래는 시트 마스크팩이랑 모델링 마스크팩을 많이 하거든요. 겔 마스크가 좋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안 썼던 이유가 뭐냐면 3시간씩 붙여야 되거나 자기 전에 슬립 마스크팩처럼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번거롭다 했는데 얘는 모공보다 1690배나 작은 나노 히알테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피부에 엄청 빨리 흡수가 된대요. 그래서 30분만 붙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샤워하고 가볍게 붙여주는 용으로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피부가 잘 먹으라는 용으로 화장하기 전에 써줄 겁니다. 2 스텝이 있어요. 하나는 이 필링 스틱으로 얼굴에 이런 노폐물들을 닦아주는 거예요. pH 성분이 들어있어서 자극 없이 묵은 각질이랑 모공 노폐물들을 다 정리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겔 마스크처럼 무거운 것들은 그냥 올려주면 안 되고 이렇게 노폐물들을 무조건 정리를 해주고 올려줘야 돼요. 저도 이걸 쓰면서 와, 내 얼굴에 먼지가 이렇게 많았다고?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병풀 원물이랑 시카 에센스를 붙인 거라서 진짜 시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벤트 중에서 3번째가 이 마스크팩 2+2인데요. 원뿔원도 아니고 2+2면 진짜 게이득 아닌가요? 필링 스틱이랑 겔 마스크를 따로 사는 것만 해도 너무 비쌀 텐데 같이 동봉되어 있는 게 너무 신세잖아요. 이 가격에 이런 구성이 진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저도 이번에 완전 쟁여들 예정입니다. 구독자 이벤트도 같이 준비를 했는데요. 프로모션이랑 구독자 이벤트 관련한 거는 더보기란에 자세하게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남자와 개의 특징 3번째, 영역입니다. 개들한테 자기 영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영역을 침범당했을 때 개들은 굉장히 불편해하고 불안해하고 이런 안 좋은 감정들을 느끼는데요.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한테 제일 중요한 가치가 자유 그리고 자신만의 공간입니다. 여자분들 중에 그런 케이스가 있을 거예요. 관계 초반에는 난 서로 시간을 존중하는 편이야, 개인 시간 가지는 거 좋아 라고 하다가 조금 관계가 진지해지면 남자를 내 통제 안에 두려고 하는 거야. 어디서 뭐 하는지 매시매초 보고하도록 하고, 남자가 내 통제 안에 없으면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저도 과거에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때 남자의 남성성이 엄청나게 억압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왜냐면 남자는 자기의 자유가 억압받는 걸 세상에서 제일 싫어합니다. 근데 이 자유를 달라는 게 뭐냐?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 존중받고
인정받기를 바라는 겁니다. 밖에 나가서 축구를 하든 PC방을 가든 그것도 결국 그 사람 그 자체라는 거를 인정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미 내가 선택한 남자잖아. 원래 나를 만나기 전에 그런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나 하나를 만나서 그게 변할 거라고 기대하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그런 습관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낫지 나를 위해서 변했으면 좋겠어 라고 기대를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용납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부분이면 몰라도 그냥 남자의 개인 시간인데 나한테는 꼴 보기 싫은 그런 모습도 있죠. 그런 거는 그냥 내가 이해하고 넘어갈 줄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원하는 데 밥 먹고 씻고 자고 하는 거는 얘가 내 로봇이지 인간 자체를 내가 존중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남자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식 그것도 그 사람 자체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줄 아는 마인드를 가지셔라. 자, 마지막 4번째 행동입니다. 남자는 말보다 행동을 알아듣는다고 했잖아요. 남자가 마음에 안 들 때 여러분이 말을 속사포로 뱉어내는 건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돌이는 의미가 없다. 서운하다고 100번 말을 하는 것보다 나는 이거 용납 못해 하고 여러분이 에너지를 끊어내는 게 도움이 된다고 말을 했었죠. 근데 이 부분을 여러분이 많이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내가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은 2번까지만 말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좋게 말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단호하게 말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세 번째는 내가 견디지 않고 헤어지고 뒤돌아서 걸어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 사람마다 다르겠죠. 욕을 하는 걸 수도 있고 소리를 지르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성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근데 내가 싫다고 여러 번 말을 했는데도 걔가 바뀌지 않는다는 건 그래도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거예요. 이것저것 남자는 변명을 분명 붙일 겁니다. 근데 남자의 말을 믿지 마세요. 그냥 그렇게 행동을 한 거지 뭐 그런 이유가 있겠어. 매번 넘어가니까 그렇게 행동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한 거야. 남자도 여러분을 존중하지 않는데 왜 여러분이 남자의 행동을 존중을 해야 될까요? 쓸데없는 연민이나 정 때문에 관계 남아있지 마시라는 거예요. 실제로 저는 그런 관계를 다 얄짤없이 떠났습니다. 다시 연락을 하거나 붙잡지도 않았어요. 그게 나를 보호하는 길이니까. 여러분이 세운 경계만큼 여러분이 존중받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용납할 수 없는 행동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을 하면 그만큼 나는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어떤 행동이든 다 용납하고 용서하는 사람이 돼버리면 나는 모든 행동들을 다 허용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내가 언제나 네 옆에 있을 게 아니다 라는 것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또 이런 댓글이 달리겠죠? 그렇게 매시매투 경계선 세우면 연애 못해요. 저는 그럴 바에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의 행동을 내가 다 넘어가고 배려를 할 바에 저는 연애를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진심으로. 왜냐하면 충분히 그런 식으로 대우를 하지 않을 남자들이 많아요. 여자는 자기를 가꾸고 내가 이 정도 대접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인지할수록 더 높은 대우를 받으면서 남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저도 주변에서 정말 그런 경우를 많이 봤고요. 내가 이 남자를 고쳐서라도 내 옆에 남아두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제일 무서운 겁니다. 왜냐면 여자가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남자도 다 느껴요. 아, 얘는 날 떠나지 못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대했는데도 항상 내 옆에 있는구나. 가끔씩 조금만 관심을 주면 얘는 계속 내 옆에 남아있겠다. 부모가 가정교육을 어떻게 시키는지에 따라서 애가 예의가 있고 없고가 다르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여러분이 연애를 하면서 어떤 행동을 용납하는지에 따라서 대접받는 수준이 바뀌는 거고요. 그래서 항상 제가 경계를 잘 세우고 아닌 건 아니다, 좋은 건 좋다라고 말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촬영하다 보니까 지금 패드가 거의 다 굳은 것 같은데 이렇게 투명해지면 떼도 된다는 거예요. 네,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